오후 2시 31분 전자전 장교 케이트 드레이크 중위는 패시브 센서 화면에서 지금껏 한 번도 실전에서 본 적 없는 무언가를 포착했다. 4해 전 대학원 논문을 쓰면서 이론으로만 다뤘던 바로 그것이었다. 이란 해안 타격 임무를 마치고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으로 귀환 중인 FA-18F의 후방 방위각에서 신호 강도가 0.3% 감소한 것이었다. 장비로 겨우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그림자였다. 편대의 모든 자동화 시스템은 이미 그 신호를 처리하고 센서 잡음으로 분류하고 폐기한 뒤였다. 드레이크는 폐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6초 동안 그것을 응시했다. 그리고 귀환 중인 항공기의 방위각 데이터를 불러왔다. 콜사인 바이퍼4 마커스 웹 중령이었다. 고도 5,500m를 지나 표준 회수 접근으로 강하 중이었고 거리는 약 6km였다. 드레이크는 다시 미세한 그림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그림자와 웹의 항공기 사이의 거리를 확인했다. 정확히 5km. 처음 탐지된 순간부터 웹의 뒤에서 정확히 5km를 유지하고 있었다. 좁혀오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았다. 웹의 속도와 정확히 같은 속도로 웹의 고도와 정확히 같은 고도를 유지하면서 웹이 방향을 바꾸면 함께 바꾸고 웹이 강화하면 함께 강화했다. 쫓는 것이 아니었다.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다. 드레이크는 오후 2시 31분의 항공일지에 단 한 단어를 기록했다. 라하드이는 이란의 최신 미사일이었고 에이브러햄 링컨 전단이 지금껏 마주친 어떤 무기와도 달랐다. 레이더 전파를 발신하지 않고 유도 신호도 없고 전단의 어떤 센서로도 감지할 수 있는 전자적 출력을 전혀 생성하지 않았다. 이 미사일은 웹의 FA-18, F에 탑재된 APG-79 레이더가 내보내는 특정 방사 패턴을 발사 순간에 포착하고 항공기가 계속 비행하는 한 수동으로 조용히 보이지 않게 그 신호를 추적했다. 발사는 34분 전 이란 해안 타격 접근 중에 이란 감시 드론에서 이루어졌다. 드론은 교전 구역 끝자락에서 비행하고 있었다. 위협이 되기엔 너무 멀었지만 관찰하기엔 충분히 가까운 거리였다. 웹의 레이더가 공격 진입 중에 활성화된 순간 드론은 그 특정 신호를 수동으로 라곤한 채 라하드이를 발사했다. 그때부터 미사일은 웹을 따라 귀환하고 있었다. 34분, 약 450km. 탈출 경로를 따라 해상 진입 구간을 지나 에이브러햄 링컨을 향한 강화 경로까지, 그리고 웹이 항공모함에서 약 16km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라하드이의 2차 열추적 장치가 에이브러햄 링컨의 추진 배기열에 반응해 활성화된다. 미사일은 웹의 레이더 신호에서 분리되어 함선을 라곤한다. 미사일은 앞에 있는 항공기보다 빠르다. 마하 0.9대 웹의 시속 270km 접근 속도. 미사일은 웹보다 먼저 에이브러햄 링컨에 도달한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웹을 격추하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라하드이를 요격할 수 없다. 미사일은 웹의 항공기 불과 5km 뒤에 있다. 그 거리에서 교전할 수 있는 요격 해법은 웹의 비행 경로, 바로 앞에 파편을 쏟아붓는 것이나 다름없다. SM-6은 그 방향으로 발사할 수 없다. 펠랭크스도 그 방향으로 발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일단 열추적 장치가 16km 거리에서 항모를 라곤하면 속도가 너무 빠르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 어떤 재래식 방어 수단으로도 막을 수 없다. 웹까지의 거리는 아직 64km. 열추적 장치가 활성화되기까지 22분이 남아 있었다. 드레이크는 오후 2시 32분에 전투정보센터 회선을 잡았다. 전자전 담당 드레이크 중위입니다. 바이퍼4의 5km 후방에 수동 레이더 추적 접촉이 있습니다. 전자 방사 없음, APG 79 반환 신호 내 미세 그림자 탐지. 바이퍼4가 16km 지점을 통과하면 열 추적 장치가 함선을 낙원합니다.
지금 당장 들어주셔야 합니다. 전술행동장교 하산웨이 중령은 화면을 확인했다. 40km 밖에서 귀환 중인 항공기 한 대. 편대의 어느 센서에도 활성 위협은 없었다. 그는 드레이크에게 어떤 다른 센서에서도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호크아이에 확인 요청하는 동안 대기하라고 했다. 드레이크는 회선을 끊고 화면을 바라봤다. 미세한 그림자는 여전히 웹에 정확히 5km 뒤에 앉아 있었다. 웹까지의 거리는 이제 56km. 그녀는 기다리는 동안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제밍 해법이 아니었다. 라하드이는 제밍할 신호 자체를 생성하지 않았다. 4년 전 대학원 논문에서 열추적 종말 단계를 위한 수동 대응책이라는 제목 아래 계략적으로 다뤘던 바로 그것이었다. 라하드이의 열추적 장치는 16km 지점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의 추진 배기열에 반응해 활성화된다. 탐지기는 시야 범위 내에서 가장 강한 적외선 여론을 포착한다. 만약 활성화 순간에 그보다 더 강한 경쟁 여론이 존재한다면 탐지기는 그것을 대신 포착할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비행갑판에는 4개의 제트 블라스트 디플렉터가 있다. 사출 발진 중에 항공기 뒤로 올라오는 강철 패널로 엔진 배기를 위로 방향을 바꿔준다. FA-18F가 완전 애프터버너 상태에서 뒤에 있을 때 제트 블라스트 디플렉터는 항모의 추진 배기열보다 일시적으로 더 강한 적외선 신호를 생성한다. 3번 캐터펄트 디플렉터를 올리고 미사일의 열추적 장치가 활성화되는 정확한 순간에 항공기가 완전 애프터버너로 진입한다면 탐지기는 추진 시스템 대신 디플렉터를 포착할 것이다. 미사일은 디플렉터를 향해 방향을 수정하고 선체에서 멀어질 것이다. 드레이크는 오후 2시 34분의 허가 없이 비행갑판과 협조를 시작했다. 허가를 받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후 2시 36분 호크아이가 웹의 후방 방위각에 대한 부정 접촉 보고를 전송했다. 전자 방사 없음, 아무것도 없음. 웨이는 오후 2시 37분에 이를 전달했다. 호크아이가 접촉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미세 그림자 탐지 하나만으로는 바이퍼4의 회수를 변경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계속 모니터링하라고 했다. 웹까지의 거리는 45km. 드레이크는 오후 2시 38분에 다시 회선을 잡았다. 중령님, 호크아이가 아무것도 찾지 못한 건 호크아이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미사일은 전자 방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모든 능동 센서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7분 동안 웹이한 모든 항로 및 고도 변경을 거쳐 이것이 정확히 5km 후방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센서 잡음이 아닙니다. 16km 지점에서 실행할 3번 캐터펄트 제트 블라스트 디플렉터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틀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옳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미사일은 14분 후에 함선을 낙원하고 그것을 막을 방법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웨이는 웹의 연료 상태를 확인했다. 빙고 연료에 겨우 180kg의 여유. 접근 기회가 한 번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즉시 제임스 카버 소장에게 보고를 격상했다. 카버 소장은 오후 2시 39분에 드레이크의 전체 평가를 받았다. 그는 수동 센서 데이터를 들여다봤다. 미세한 그림자, 5km의 일정한 강역, 호크아이의 부정 보고, 웹의 연료 상태. 그는 웨이에게 3번 캐터펄트 제트 블라스트 디플렉터 테스트를 예비 조치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웹을 회항시키지는 않았다. 아직은 다른 어떤 센서도 확인하지 못한 탐지 하나만으로는 할 수 없었다. 웹까지의 거리는 35km. 드레이크는 자신의 디플렉터 계산 결과를 전투정보센터에 전송했다. 오후 2시 43분 완전 애프터버너 상태에서의 3번 디플렉터와 항모 추진 배기열 사이에 정확한 적외선 강도 비율. 그녀가 논문을 위해 연구했던 기밀 기술 정보 매개 변수에서 나온 라하드, 이 열추적 장치의 포착, 임계값. 16km 활성화 지점에서
탐지기의 포착 원추 안에 디플렉터를 위치시키는 각도 기하학. 테스트가 탐지기 활성화 전에 실행될 경우에 성공적 기만 확률 94%, 그리고 실행되지 않을 경우의 결과. 카버 소장은 그 수치를 4초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비행갑판 회선을 잡았다. 3번 캐터펄트 디플렉터 테스트 실행. 완전 애프터버너. 지금.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유지. 비행갑판은 31초 만에 실행했다. 3번 디플렉터 뒤에 FA-18. 이 한 대가 완전 애프터버너로 진입했다. 디플렉터가 올라갔다. 최대 열출력으로 배기 기둥이 좌현 비행갑판 위로 뿜어올랐다. 웹은 오후 2시 46분 22초에 16km 지점을 통과했다. 드레이크의 화면에서 미세한 그림자는 오후 2시 46분 28초의 웹의 레이더 반환 신호에서 사라졌다. 라하드 2의 열 추적 장치는 예정대로 활성화되어 두 개의 경쟁 열원을 발견했다. 항모의 추진 배기열과 3번 디플렉터의 애프터버너 기둥. 디플렉터의 적외선 강도는 추진 배기열을 2.3배 초과했다. 미사일은 디플렉터를 포착했다. 좌측으로 11도 방향을 수정하며 웹의 접근 방향과 선체에서 멀어져 방금 라고난 열 신호를 생성하고 있는 올라간 강철 패널. 좌연 비행갑판을 향해 진행했다. 웹은 곧장 깨끗하게 접근을 계속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라하드인은 오후 2시 46분 53초에 3번 제트 블라스트 디플렉터에 충돌했다. 이러한 해안 상공에서 웹의 레이더를 낙원한 지 정확히 34분 11초 만이었다. 탄두가 충격과 함께 폭발했다. 디플렉터가 초기 폭발을 흡수하고 폭발을 위해 바깥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파편이 방형 40m에 걸쳐 비행갑판 전체에 흩어졌다. 좌연에 있던 FA-18 4대가 손상을 입었다. 승무원 7명이 파편에 맞았고 그중 3명이 중상이었다. 비행갑판은 4분 이내에 3개의 캐터펄트로 운용을 재개했다. 웹의 테일훅은 오후 2시 47분 31초에 3번 와이어를 잡았다. 그는 조종석에서 내려와 갑판 좌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봤다. 비행갑판 주임원사가 2초 동안 그를 바라봤다. 승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중령님. 전투정보센터에서 카보 소장은 오후 2시 48분에 드레이크에게 회선을 연결했다. 드레이크 중위, 탐지 과정을 설명해보게. 드레이크는 오후 2시 31분에 식별한 0.3% 미세 그림자를 화면으로 바라봤다. 첫 번째 보고와 디플렉터 승인 사이의 14분을 떠올리며 소장님, 라하드인은 능동 방사가 전혀 없는 수동 레이더 추적 탐지기를 사용합니다. 외부 신호를 탐지하는 모든 시스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근거리에서 항공기 자체 레이더 반환 신호에 생기는 미세한 그림자를 통해 탐지했습니다. 16km에서 열 추적 장치로 전환됩니다. 저는 활성화 순간의 추진 배기열보다 강한 열원을 제시하기 위해 디플렉터를 사용했습니다. 카버 소장은 4초 동안 침묵했다. 그래서 이 무기에 대해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대학원 논문을 쓸 때부터입니다, 소장님. 4년 전입니다. 실전에서 보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감시 드론은 고도 12,800m에서 51분 동안 비행하고 있었다. 전투 공중 초계 FA-18, F에서 발사된 AIM-120 암람 두 발이 오후 2시 51분에 드론을 포착했다. 드레이크의 완성된 라하드 이 기술 프로파일, 수동 탐지기 방사 특성, 미세 그림자 탐지 신호, 열 추적 장치 활성화, 임계값은 오후 2시 52분에 정우의 모든 이 A-18G 그라울러와 EED 호크아이에 전송됐다. 이제 모든 미래의 라하드 이 발사는 분리 순간부터 탐지 가능했다. 전구의 모든 수동 센서가 이제 전자전 장비의 귀환 항공기 후방 방위각에서 정확히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드레이크는 항공일지에 두 문장을 적었다. 라하드 이 수동 레이더 추적체 APG-79 반환 신호의 미세 그림자 분석으로
오후 2시 31분에 바이퍼 4에서 탐지. 16km 임계 지점에서 디플렉터 대응책 실행. 승무원 7명 부상. 항모 작전 유지. 이라는 조종사를 따라 귀환하는 미사일을 만들었다. 전자 방사를 생성하지 않고 경보를 울리지 않고 항모가 결코 감시하지 않는 방위각을 공략하는 무기였다. 바로 자신의 귀환 항공기 바로 뒤. 미사일은 웹을 34분 450km 동안 따라왔고 에이브러햄 링컨을 낙원했다. 그것과 선체 사이에 어떤 재래식 시스템으로도 안전하게 교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비행갑판 대신 제트 블라스트 디플렉터를 맞았다. 한 명의 중위가 40km 밖에 레이더 반환 신호에서 0.3%의 이상 신호를 포착하고 함상의 다른 누구도 그 무기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대응은 드론을 파괴했고 정오의 모든 센서에 이란이 수년을 들여 개발한 무기의 완전한 프로파일을 제공했다. 미사일은 조종사를 따라 450km를 귀환했다. 앞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 그날 오후 아라비아에서 이란이 얻어간 교훈은 이란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전자전 장교는 신호를 교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신호를 전혀 생성하지 않는 무기를 주제로 논문을 쓴 사람이라는 것을